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으스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 두 분 과연 청와대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을까? 청와대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즉 풍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살벌하게 얘기했나요? 조금 살벌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연초에 얼마 안 됐죠. 그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보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광화문 시대 집무실이죠. 집무실을 갖다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됐죠. 네, 사실상 철회됐죠. 예, 무산되면서 유홍준 이분이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풍수에도 맞지 않는다. 않는다. 청와대 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한번 풀어주시죠. 뭐 어떻든 그 유 의원의 말 때문에 다시 네네. 청와대의 터 풍수를 놓고 이제 감론 을박에 있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임 대통령의 말로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예. 그다음에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예. 진짜 그렇네요. 예. 죽거나 돌아가시거나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시거나 쫓겨나시거나 탄핵이 되거나 어떻든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이 연속되니까 이게 청와대 터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청와대의 터를 두고 풍수 논란이 된 것은 1990년대 초에 1990년 초 예. 최창조 교수라고 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인데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 네네. 그 풍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분인데 그 북악산이 바위가 너무 많다. 원래 그 암산이죠. 예. 맞아요. 그건 살기가 넘치는 거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신의 거처다. 신의 거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의 터를 둘러싼 그 풍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최세창 경희대학교 교수 같은 최세창 교수 있죠. 예. 뭐 그게 그 토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왜 그게 지리의 문제냐? 저는 최세창 교수 말에 살짝 마음이 가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도 이제 그 당시 88년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그 90년인가 91년경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기존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살던 기존의 구경무대 건물이죠. 이제 그것을 뒤로 이제 철거하고 새로 요즘 보면은 대통령 번듯한 것 그다음에 또 관저도 번듯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하면서 참 그 당시 공사할 때 현대건설 회장이 이명박 회장입니다. 정말로. 그때 발견했더니 지석이라고 그러나요? 그 지석이 나왔는데 거기 천하 제일명당이라고 나왔어요. 천하 제일명당이라고 나왔는데 저가 잘 모르던 얘기군요. 예, 뭐 저도 뭐 조금 풍수 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930년대 말에 지어진 현재 경무대, 그다음에 청와대 이 건물에서 그 건물을 지나갔던 조선 총독도 3명인데 이 3명이 두 사람은 전쟁 이후에 그렇죠. 이번에 나왔죠. 전쟁 이후에 종신형을 받았고 이제 일부러 그 터 안 좋은 데다 총독부를 들어서게 했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한국의 풍수쟁이들이 일본 총독들 흔한 얘기를 물 좀 먹어라라고 좋지 않은데 잡았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과연 풍수는 뭡니까? 그냥 동양 3국이 농경사회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농경사회라는 건 그 땅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 아는 방법이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세를 보는 것입니다. 지세를 통해서 땅의 기운을 읽는 거죠. 그게 풍수입니다. 저희가 흔히 보면 뭐 배산 임수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뭐 강이 있다. 그런 거죠. 배산 임수. 우리 한국이죠.
풍수라는 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전해졌는데 그 동진 사람,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때 동진 사람인 곽박이라는 사람이 장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풍득수라는 말을 써요. 장풍득수. 예. 그건 뭐냐면 바람의 길을 열고 물을 모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곳이 살만한 곳이다 이 뜻인데 그런 거죠. 그 사람과 땅이 조화를 이룬 곳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아까 동진 얘기하셨 동진은 지금보다 1600년 전인데 어쨌든 이어령 박사 선생 같으신 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곳이 토포필리아다. 토포하는 것은 땅이고 그 필리아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문명과 대지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한국, 일본, 중국 공이다 풍수를 갖다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흙하고 산을 중심으로 아까 배산 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뭐 우리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삼천리죠. 그것을 또 다르게 방방곡곡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방방곡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방곡곡은 골짜기라는 뜻이고 그 골짜기에 사람이 사니까 산 자락에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풍수가 생기게 된 거고 제가 질문하려는 거는 이겁니다. 일본은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죠. 그거 더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진진포포라고 했습니다. 진진포포. 진은 나루진. 나루진자. 노량진 할 때 진짜. 그 물을 모은다는 이제. 포구할 때 포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중심이죠. 일본은 물이 중심. 우리 한국은 산이 중심. 물이 중심이 되는 게 그 130개나 되는 강이 우리 4대 강의 규모가 130개나 됩니다. 갑자기 4대강 얘기하시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운하나 이런 하천은 수만 개라고 해도 그리고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저택의 집을 나가야라고 했습니다. 나가야. 마찌야라는 게 길 위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서민들이 살던 집은 나가야라고 했는데 그것은 길가에 길게 늘어진 집이라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풍수도 물과 길이 중심이 되게 된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옛날에 다방 같은 데서 수족관 많았죠. 그게 일본의 풍수가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벌자. 집 안에다가 일종의 물을 갖다 가두어 놓는군요. 그게 이제 변형된 게 그 마치야 같은 데는 그 집에 정원이 있는데 연못이 있어요. 반드시 연못이 있어요. 잉어도 있고. 우리 흔히 보면 이런 얘기죠. 그 일본식이다 얘기할 때 보면 자그마한 연못이 꼭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인간이 사는데 물 그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또 산 중요합니다. 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땔감들을 갖다가 우리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산이 됐던 물이 됐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든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땅도 거대하게 넓고 사막지대가 많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산보다는 아무래도 물을 중시하게 되는데 물보다는 또 방향을 중시합니다. 방향이라는 건 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에서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이거 동서남북. 우리나라도 뭐 그 임산 배수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남향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중국도 이제 남향을 중시를 합니다. 그게 남향집을 얻으면 3대가 적선을 한 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의 속담에 명운 할 때 생명할 때 그다음에 이운 운수 3적선 사가 적선 3풍수 풍수적선 그다음에 5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이것은 그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운과 명은 바꿀 수 없지만 풍수로 바꿀 수 있다. 근데 풍수를 바꿀 수 있는 게
적선이다 이 뜻입니다. 3대가 적선을 하면은 좋은 남양의 집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첫째는 우리 운칠기삼이라고 있습니다. 고스톱 칠 때 운칠기삼이 있고, 둘째는 아까 일명 이운 삼풍수 사적선 오독서. 네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뭐 영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한참 풍수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면 좀 흥깨지는 얘기 같습니다만, 만상이 불여 심상이다. 만 가지 상이 다 좋아도 40가지 반듯한 것만 하지 못하다. 이게 아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골상 불여 신상, 그렇죠. 신상 불여 심상, 그 그렇죠. 얘기입니다. 만상이 불여 심상입니다. 예. 어떻든 그 남양을 중시하는데 네. 그 여기서는 우리는 산을 뒤에 지고 네. 앞에 이제 내가 흐르는 거, 이를테면 우리 뭐 엄마야 누나야 그 있잖아요. 뭐 갈림의 노래가 뒷산에서 들리고 이런 거. 예. 근데 중국은 바람입니다. 바람. 한 예를 들면 홍콩 같은데 리펄스 베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한 30여 층 되는 아주 큰 저 예전에 TV에서 한번 봤어요. 예, 그 가운데 구멍이 한 뻥 6층 뚫렸어. 규모. 뻥 뚫렸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우리가 야경, 홍콩의 야경을 보는 것이 태평산인데 네. 태평산의 용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그 기운이 용맥을 이어주는 그 구멍입니다. 네. 바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산이, 일본에서는 물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람 이퀄 곧 예. 기운. 예. 갑자기 장자 말이 생각납니다. 뭐죠? 김경원 기자, 네. 바람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나비? 아니죠. 바람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뭐죠? 저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나뭇잎 흔들리는 가운데 아. 바람을 보는 겁니다. 자, 좀 유식한 척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풍수인데 그렇지. 사실 이제 흔한 얘기 풍수쟁이라서 미안합니다만, 풍수쟁이들이 가장 각광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집안에서 큰 어른이 돌아가시면 흔히 유택 잡는다고 그러죠. 묘지 잡는데 보면은 이제 풍수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유택이라고 그러죠. 유택도 보면 한중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 우리는 네. 유택을 죽은 사람의 집이다. 네. 이 뜻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택이라는 게. 근데 살은 사람의 집, 양택하고 똑같이 대우합니다. 풍수에서. 네. 그래서 임산 배수를 그래서 양지바른 산에다가 물이 흐르는 곳을 보고 네. 산소를 잡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조금 지형의 문제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산이 모두가 구릉이고 산자락에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뭐 국토가 4분의 3이다 이러지만 뭐 일본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죠. 다테야마 같은 데는 네. 뭐 일본의 알프스라고 안 합니까? 네네. 거기는 3,000m가 넘는 산들이 질비합니다. 악산. 예.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죠. 또 화산이 많아요. 예, 화산이 많습니다. 화산이 있으면 불이 납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 불을 도쿄의 꽃이다. 도쿄는 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유택을 어디다 잡냐고요? 그곳에 산소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야, 쓸 수가 없죠. 예, 없어서 네. 그 사람들은 보면 집에다가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렇게 집 유골을 납골을 만들어서 납골해서 이렇게 모시죠. 얼마 전 작년에도 한번 저 교토를 가봤더니 그저 한 3,000평 될까? 거기 보니까 묘비가 비석이 수십만 개예요. 빽빽하게 보니까 이 납골해갖고 쫙 세워놨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기둥 탁 세워놨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택을 모실 수도 없고요. 네. 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그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가족 제도도 우리랑 다릅니다. 이해 제도라고 해서 이해 네. 그게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예. 그 장자 상속을 안 하고 능력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양자 많이 드리죠. 일본.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피로 끈끈이 엮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조상과 후손이라는 네. 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훨씬 희박해질 수뿐이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통일 중국이 지금 공산 통일 중국이 있기 전까지 1949년 이후 거의 3년에서 1년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재지변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 현세관, 그 인생관이 현실 중심이고 당대 중심으로 바뀔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쓰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군요. 조상에 대해서 모시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요. 자, 오늘 저기 김경은 기자 모시고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이제 풍수 얘기하면서 저희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 가장 이 문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김경은 기자 요즘 한중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원래 1988년부터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굉장히 보면 깊은 어떻게 보면 식견이 있으신 분인데 좀 묻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 두 내외부는 과연 대한민국 지금 청와대 이후 48년 이후 단 한 번의 외에도 없어 본인이 돌아가시거나 거기서 쫓겨나거나 또 탄핵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또 나와서 돌아가시거나 심지어 그 안에서 아들들이 다 감옥 가거나 있었는데 과연 문재인, 김정숙 두 분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지 즉 그 청와대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결론 내주세요. 희망합니다. 네?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희망합니다. 희망. 예. 그런 불행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터가 네. 길지냐 네. 험지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풍수라는 게 뭐예요? 풍수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적선이라고 그랬는데 국민을 위한 적선이 뭡니까? 나라를 위한 적선이 뭡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가 안위에서 안위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면 적선을 쌓으시면 이거 아까 얘기하셨죠. 만가지 풍수보다 한 가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만상이 불여 심상이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 공이다. 그야말로 청와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 혼밥하지 마십시오. 방콕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또 적폐청산한다고 적폐몰이 하지 마십시오. 적을 만들고 아까 적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악업을 쌓아서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자, 김경은 기자와 함께한 한중일 문화산책 오늘은 풍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